네, 안녕하세요. 리테일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은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관련된 부분에서 탐구 과목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당장 2025학년도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죠?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뜬금없이 왜 2028학년도 수능이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오늘 교육부에서 이제 2028학년도 수능에 대비해서 이제 탐구 영역 관련된 예시 문항을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좀 공개를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자면 2028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체제는 아니고 2028학년도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2024년이죠. 현재 중3 학생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고3 때 이제 치르게 되는 수능 체제가 이제 2028학년도 수능 체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중3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제 새로운 내신 체제, 그리고 새로운 대입 체제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3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던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는 그런 이제 첫 해가 되고요. 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그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는요. 자, 그러면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 블로그에도 이제 좀 올려놓긴 했었지만,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일단 이제 교과목과 그 다음에 교과목의 내용들이 일부 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선택 과목 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변동 체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2028학년도 이제 대입 개편안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논란 아닌 논란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내신 평가제가 이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9등급제에서 그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원래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전면 절대평가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네 이제 전과목 5등급제로 이제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아마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일반고보다도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예고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뭐였었냐면 이 수능 체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그다음에 과학탐구, 그다음에 직탐 뭐 이런 체제에서 그러니까 사탐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었죠. 근데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몇 문항이 출제가 되고 배점은 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아마 이제 교육부가 공개한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뭐 몇 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이제 문항별로 배점은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총점 몇 점이 될지는 그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탐, 과탐 같은 경우가 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었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원 과목이 일반 선택, 물화생지 2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선택 과목 체제에서 벗어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한다면 요 과목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이 과연 그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까, 수능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그 예시 문항이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떠나서 이제 뭐 통합 과학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통합 사회 문항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고 통합 과학도 취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들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이 과연 지금 현재의 사탐 과탐 선택 체제보다도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갈지, 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번 잠깐 미리 살펴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이제 출제가 되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통합사회 과목부터 어떻게 이제 좀 예시 문항이 나왔는지, 물론 이제 예시 문항일 뿐이지 그게 수능 문항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시 문항에서 공개된 내용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취지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공개한 이 자료집에는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공지사항과 그 보도자료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희 리테라 에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에도 자료를 이제 곧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통합사에 관련된 이제 출제 방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뭐 2022 개정교육과정, 자, 이제 지금 현재 중3들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아니라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사회 과목의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는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에 근거하여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사회 과목이 통합사회 1, 2로 이제 되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실제로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예시 문항을 좀 공개가 되었을 때 미리 한번 좀 살펴봤을 때는 이 내용의 취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한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윤리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리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 교과가 있는데 이 교과의 영역들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분해서 출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윤리 같은 경우 생윤, 그 다음에 윤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생윤을 선택한 친구들은 생윤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윤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윤사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한지를 선택한 친구들은 또 한국지리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출제되는 방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리하고 지리를 섞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또 윤리하고 역사를 또는 지리하고 역사를 역사하고 일반 사회 등을 여러 가지로 융합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게 출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서 각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 사회과하고 도덕과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밑에 이제 개정 2015 개정 통합사회와 개정 통합사회 2022 개정 통합사회 이제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2022 개정
개정 교육 과정의 통합사회의 기본적인 틀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사회과학 시험하고의 난이도하고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들 이제 좀 더 예시 문항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2022 개정 통합사회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통합사회 1과 그다음에 통합사회 2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깔려 있는지 그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통합사회 1에는 통합적인 관점, 그 다음에 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인간, 뭐 그렇게 하면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통합사회와 기본적인 내용 요소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형태의 내용들을 어떻게 수능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통합사회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시 문항을 이제 살펴볼 건데, 통합사회 예시 문항은 지금 교육부에서 공개한 예시 문항은 총 14개 문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문항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능 체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예시문항 그 첫 번째로 이제 1번 문제로 윤리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가 실제로 이제 그 통합사에 이제 나와 있는 주제고 이 행복에 대해서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골라봐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관점을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살펴보는 내용들 이런 문제 출제 패턴은 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치르는 사회과학 이런 부분들보다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현재 선택 교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연계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후에는 조금 더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건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 문항을 이제 따와서 그 형태는 이제 유지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갑각 같은 경우, 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쭉 내용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 이 동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와 사상의 틀을 이제 현재 수능 체제에 맞춰서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온 그런 형태다. 그래서 특히나 윤리와 사상에서도 시험 문제 이제 잘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됐다 예시문항으로 네 이렇게 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두 번째 예시문항 같은 경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사회에 대한 어떤 그 취지를 조금 반영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보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기업 지역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할 견해로 적절한 것. 자,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사상가들이 지금 나왔는지부터 사상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나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그 수능의 전형적인 이제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수능 체제하고 달랐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섞어서 이제 교과목들을 이제 융합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뭐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였던 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이제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상가인데 뭐 대지 윤리를 주장했었던 그래서 이제 뭐 가 같은 경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윤사와 생윤에서 각각 출제가 되는 사상가들을 제시를 하고 이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나의 지역 개발을 바라보면 어떠한 견해를 제시를 할까 이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나의 사례도 아주 의미 있는 사례가 지금 보면은 뭐 기억 지역이 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여기 북방한계선과 그다음에 남방한계선, 그 군사분계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이제 기억 지역이 뭐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핵심된 내용은 이거였죠. 통일 이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뭐 DMZ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점이라고 하는 게 생태의 어떤 보고다. 그래서 이제 정말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거의 출입 자체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생태계들이 여기 이제 다 몰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생태 보존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어떤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DMZ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생태보건의 전초적인 어떤 기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런 이제 좀 상반된 측면들에 대해서 과연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개발과 보존에 대한 입장을 놓고 자 이제 베이컨과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상가는 어떠한 견해를 제시했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추론하는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한 문제가 또 제시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문항은 이제 3번과 4번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지문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네, 이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연계 교과목, 지금 현재 선택 과목으로 놓고 본다면 3개 지리 교과목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면, 네, 여기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 시칠리아 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시칠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동남아시아 쪽 아마 이제 싱가포르 또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 요 일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넓은 국가를 가지고, 이제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국가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문제일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좀 봤더니, 뭐 예시 문항 이제 3번이라고 해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두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의 A, B가 각각 지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아까 우리 방금 위에서 살펴봤었죠? 검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이 두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탈리아 남부, 그러니까 시칠리아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도.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그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자, 서울의 기후값 차이. 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서울과의 기후값의 차이를 이제 보는데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을 지금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계지리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기후 관련된 문제, 기후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 이 관련된 내용에서는 각 지역들이 어떠한 기후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후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확하게 국가 이름까지 다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위도를 보고 대략적인 기후를 추정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그 기후의 속성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냉온대 기후에 들어가는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뭐 예를 들어서 열대 기후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후들의 특성들을 비교를 해서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세계지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지중해성 기후가 시험 문제 이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개념을 배우고 난 이후에 고2, 고3 때 배우는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보다 이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예시문항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위지도의 가국가, 그러니까 위지도의 가국가는 아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얘기했었죠. 그 굉장히 이제 면적이 넓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국가에 대한 이제 설명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여기 보니까 이슬람교가 뭐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 뭐 그러면서 뭐 여기에는 또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봤더니 뭐 비잔틴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던 돔 양식을 모스크 건축에 뭐 도입했고, 그러니까 이슬람교 건축 양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의 취지 자체는 그럼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그 선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사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세계 지리에서 기후나 문화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 변동이라든지 뭐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은 뭐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융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능 출제 방침과는 확실히 좀 다른 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시문항 5번은 이제 도시화와 산업화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팔, 일본, 타이 중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화하고 산업화를 다루는 교과목들이 지리 과목에서 다루는데, 근데 지리 과목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팔, 일본, 타이, 이 세 나라를 지금 비교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지리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과목을 응시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까다로워하는 그 문제 유형 패턴 중에 하나가 이 도쿄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4개국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팔, 일본, 타이까지 해가지고 4개국의 경제 분멸, 국내 총생산 GDP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는 세계지리와 경제 교과를 융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보통 이제 그래프가 출제가 될 때 X축, Y축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과연 이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그 도표를 푸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 패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농림업 같은 경우가 우리 산업 구조로는 1차 산업, 제조업이 산업 구조로 2차 산업.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 여기 그래프에는 없지만 그럼 3차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냐?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1, 2, 3차를 다 합치면은 100이 되니까 이 100%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합산한 값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그 나머지 값이 3차 산업의 값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도 역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화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1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수능 교과목에 맞춰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고 또 그래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역까지 지금 실제로 이제 예시문항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시문항 6번 같은 경우에 가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뭐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시기에 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귀족 계급과 그 다음에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의 빈부격차의 차이를 이제 풍자한 그림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선택 과목으로 따지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권 관련된 내용들이 역시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까지 이제 한번 쭉 들어가 보면 뭐 세계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선지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예시문항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밑줄 친 니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 그러니까 뭐 제가 지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기억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뭐 이런 현상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시장 실패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환경오염이나 이런 이제 외부 불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과,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 교과에서 배우는 뭐 시장 실패, 자유방임주의에서 이제 발생했던 시장 실패, 그리고 외부 불경제, 그리고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뭐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융합해서 풀이를 하는 그런 문제 패턴들이 나왔다. 네,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다음 예시 문항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역시 기본권,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권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뭐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노동권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 선택 과목에서도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건 뭐 융합적인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기본적인 이제 교과 내용에 충실한 그런 어떤 문제 패턴도 있다. 네, 이런 문제도 이제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또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예시문항 9번 같은 경우에, 글쎄 이 영상을 이제 지금 현재 고3 수험생들이나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 쪽에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봤었다면, 이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 이제 문제인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보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생윤 교과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지문 자체도 지금 문제 자체도 사상가들이 출제가 되면서 문제 자체도 지금 뭐 소유, 그러니까 분배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윤에서도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보통 이제 노직의 분배정의와 그 다음에 존 롤스의 분배정의 관련된 내용들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생윤에서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 패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패턴도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시문항 10번인데, 네, 이 문제도 역시 제가 봤던 문제 중에서, 공개된 문제 중에서는 좀, 우리가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뭐 도표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사회문화라는 과목인데, 자, 이 사회문화 과목만 좀 이해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나만의 이제 전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권역별 이제 지역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진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지역 이해, 그러니까 광역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 이해가 뭐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뭐 이런 어떤 지역들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다. 근데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네, 지리 곳곳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한국 지리 수업하는 친구들조차도 지역을 완벽하게 이제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예시문항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인스라고 하는 이제
수정자본주의를 가지고 왔었던 이제 인물이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몰락의 상황으로 갔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실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정책들이 마련이 됐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던 이제 케인스 이론이 이제 여기 나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시문항 1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경제 교과목에서 배우는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예금, 주식, 채권 관련된 이제 특성들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상품들이 A, B, C가 과연 어디가 이제 예금이고 뭐가 그 주식이고 뭐가 채권인지 이걸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1학년 통합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 교과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문제 패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거를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항을 지금 제공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용은 통합사회 통합교과,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문제 수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이제 보여준 예시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문항 1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국제 평화, 그 다음에 국제 갈등 관련된 이제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었던 어떤 이제 그 세계 평화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 예시문항 1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문제죠. 사회적 문제죠.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이민자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미 유럽은 이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더 겪고 있었고, 이제 우리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대단히 높은 저개발 국가, 반면에 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선진국들 과연 그 형태에서 지금 여기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유럽의 독일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국가 두 개 국가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국가에서 이제 이 인구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하나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세계지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인구 문제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들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뭐 문제풀이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통합사회 문항이 지금 총 보셨던 것처럼 예시 문항이 총 14개 예시 문항이 지금 공개가 되었고 공개된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진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통합사회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없었던 것 같고 문제 수준 자체는 정말 수능 문제 수준에 걸맞게 문제가 예시 문항이 이제 나왔다는 거. 물론 이제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예시 문항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총 9개 선택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이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택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이 생윤이 지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아마 윤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이 사실 이제 경제 과목이 지금 선택 인원이 제일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그럼 경제 선택 비중이 왜 낮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 이제 주로 선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계산 일단 어렵다. 그리고 도표 해석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이제 좀 어려움을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도표 문제가 일종의 킬러 문항처럼 제시가 되면서 도표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야 뭐 도쿄를 피해서 도쿄가 잘 안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생윤이나 이런 교과목들을 뭐 선택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 2028학년도 통합사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예시문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도쿄나 계산 문제 자체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2028학년도에 수능을 치러야 되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실력이 이제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이 문항들은 이제 맞닥뜨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에 이제 정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더 강화될지는 아직은 이제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좀 철저한 대비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개된 예시문항 같은 경우 한번 좀 잘 다운받아 놓으시고 한번 추후에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합과학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제 통합과학까지는 뭐 예시문항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취지만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과목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자,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이 2022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에 근거해서 출제한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1, 2하고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제 1, 2학기에 이렇게 걸쳐서 배울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 그 다음에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화생지에서 배울 수 있는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 역시 배우는데 출제 방향 자체는 앞서 이제 통합사에 보셨던 것처럼 수능 출제 방향에 맞추어서 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 이해는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데 뭐 과학적인 탐구 능력 및 태도, 그다음에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경우에 예시문항 같은 경우를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과학적인 어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계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화되어서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뭐 다양한 그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또 이제 그런 문제들 자체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1, 2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런 과학과 미래사회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통합과학과 통합과학 1과 2에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통합과학 관련된 부분들 문항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뭐 만약에 정말 기회가 되면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별도의 영상을 한번 좀 올려보고요. 일단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이렇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관련된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개념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문제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현재의 수능 문제 출제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융합적 성격의 과목 내용들이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 쪽까지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올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형태까지도 이제 추후에 개발이 될지는 한번 이제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이제 주요 과목들 이제 특히나 탐구 과목에서의 어떤 통합사회 통합과학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네,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개된 내용들의 취지에 따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교과 과정 그리고 이제 뭐 성적 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과는 또 다른 이제 상황들을 또 직면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긴밀하게 변화되는 대입 제재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마다 이제 한번 좀 빠르게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부족한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제 3년 뒤, 4년 뒤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